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화사주 감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주를 왕세강약으로 감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사주의 왕이나 약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사주를 감명해 보는 것인데요. 사주가 아주 치우쳐 있거나 약이 아주 심하고 강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세강약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사주에 일간에 관계없이 그 사주 팔자에서 어떤 오행이든 그 오행을 가지고 왕세광약을 살피는 법인데요. 이제 먼저 왕이라는 것은 상생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오행이 상생을 받아서 왕하면 순탄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상생을 받아서 왕하기도 하지만 근이 있으면 또 왕하다고 한대요. 어떤 오행이 근이 있으면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의 오행이 왕하면 그 오행에 해당하는 육신의 적성이 있고 특기가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왕한 오행은 사람들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사주에 왕한 것이 2개가 이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격이 아주 명랑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요, 쇠를 설명하면 쇠는 상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오행이 상생을 받지 못해서 쇠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오행이 상생받지 못하여 쇠하면 순탄하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근이 있을 때 왕이었으니까 근이 없으면 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근이 없어서 쇠하면 지입니다. 그 오행이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오행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거나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감추던 것이 있거나 또는 그 오행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그 사람이 쇠한 오행이 2개 이상이면 동정유발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한 오행이 2개 이상이면 그 사람은 명랑한 성격이다. 쇠한 오행이 2개 이상이면 그 사람은 동정유발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강은요, 강은 어떤 오행이 다른 오행을 상극하는 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되게 흉신이 강의 역할을 많이 하고요. 사주에서는 수극화나 금극목이 강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강한 육신은 굳세고 양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강한 오행은 아주 일직선으로 쫙 적중을 해서 대개는 책임지는 일이 생겨납니다. 만약에 인성이 과다해서 도식이 된다. 인성이 너무 많아서 도식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아픈 부모님, 병든 계모를 모시거나 또는 아픈 자식을 책임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서 약은요, 어떤 오행이 타 오행으로부터 상극당한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극당한 오행, 약한 오행은 실패한 적이 있거나 좌절을 겪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 오행에 대해서는 저돌적이거나 악착을 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징크스를 겪었거나 아니면은 징크스가 강하다 또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 또 사주의 약은 그 오행에 대해서 약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세강약이라는 것을 이제 짧게 설명을 하였고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사주는 무신, 정사, 정축, 정미이고요. 네. 구대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강약으로만 보면 이 사주에 이제 여러분 약이 바로 딱 보이시죠? 그래서 약은 신금, 정제입니다. 이제 약 한글로 쓸게요. 약은 정제가 약입니다. 네. 이 정제가 약은 이제 상극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금 정제가 투간도 없죠. 네.
투관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 신금은 상생은 받았어요. 상생은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을 받으면 우리가 준비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요. 이사주의 약은 정제 신금입니다. 이 신금은 투관하지 않았으니까 대항력, 대처하는 력, 대항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토생금을 받았으니 상생은 받았으니까 준비력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사주가 이사주의 이사주는 정제에 대하여 대항력은 없지만 재성을 준비하는 능력, 준비력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에서 금운이 왔죠. 그래서 지금은 금이 천간에 투관했으니까 이제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돼서 경쟁력이 있고요. 경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사주에서 약이 정제이면 이제 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강은 제가 한글, 영어 한글하고 한자를 다 쓰려다가 헷갈렸는데요. 병정화 비겁입니다. 비겁이 쟁제를 하고 있죠. 비겁은 상생은 없어요. 그래서 이 비겁은 상생은 없으니까 준비력은 없는 거죠. 상생은 없지만 근이 있어서 근이 왕하니까 대항력이 튼튼합니다. 대항력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 병정화가 금을 상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근이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 이 상태는 왕인데 이 병정화가 금을 상극을 하니 왕한 상태에서 강이 되었습니다. 왕에서 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주 전체에 병정화는 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정화가 신금을 상극을 하니 쟁제하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간이 쟁제해서 능력 있는 비겁 경쟁자에 의해서 경쟁해서 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제 정제니까 가정적으로는 쟁제해서 진다라는 의미가 쟁제하면 좀 자유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자 가정을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가정의 무심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약이 신금 정제이고 강은 병정화 비겁이면 이사주의 억용신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억용신인데 억용신은 임수정관입니다. 사주에는 임수정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용신은 무토입니다. 무토 상관입니다. 그러면은 억용신이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 억용신이 없어서 이 임수정관은 아예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직업이 없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의 이 억용신 임수는 사주에는 없지만 이 사주 자체의 희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력 속에 이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임수라는 정관은 아주 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 관살이 없으니까 직업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원국이 없지만 이 사람의 정신적으로 이 사람의 정신력 안에서는 임수라는 이 희신, 억용신 임수가 너무도 왕하게 작용을 하니 이 사람은 정관이라는 직장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람의 정신력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은 정제, 신금,
강은 병정화 비겁.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병정화 비겁 경쟁자들에 의해서 나의 재성이 계속 상극을 당하니 이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임수 억용신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니 임수를 강하게 추구한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직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주의 신금에 대한 약한 오행에 대한 부용신은 이제 얘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부용신 무토입니다. 무토가 있어서 이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 됩니다. 또한 무토는 이 사주가 지금 염상하잖아요. 이 염상한 사주의 조후를 조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화기를 무토가 이제 가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무토가 조우용신이기도 하면서 부용신입니다. 다시요. 이 약에 대해서 무토 부용신은 상관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관을 추구하여 직장 추구형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 형태는 상관이 직업 형태여서 상관생재가 이 사람의 직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상관생재는 항상 꾸준히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상관생재의 직업 형태는 흥행이나 유행이나 또는 마진율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수화기제를 한번 보실게요. 그냥 쓰지 않고 여러분 이 사주를 딱 보시면 하절에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절에 목이 없다. 하절에 목이 없는 화금은 되게 목이 없으면 실체라는 것이 없어요. 실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픽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픽션이라는 것은 이제 실체가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한 광고나 영업이나 또한 시각 분야라고 설명해도 좋습니다. 이제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절에 목이 없는 화극금은 되게 픽션이다. 광고행위거나 마케팅이거나 컨설팅이거나 또는 시각 분야를 직업적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절에 목이 없으면은 이제 실제로 물건을 취급하지 않거든요. 물건을 취급하지 않고 이 사주는 화극금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요, 증권회사에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주를 월지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월지가 방합을 이루고 있으면, 여기 지금 사하고 미가 방합을 이루고 있죠. 월지가 방합을 이루고 있으면 환경과 조직에 적응을 하여서 조직 안에서 신분 또는 지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 월지가 이렇게 사와 축으로 삼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 월지가 삼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특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직업적인 재능, 직업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환경에 적응해서 지위를 추구하고자 하면서도 환경이 요구하는 직업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직업적 발전을 위해서 아주 꾸준히 노력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 사축이 이제 합을 하여 굉장히 꾸준히 성실하게 서서히 평생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여러분, 이 사주가 이제 정화가 4월에 태어났으니까 일간이 월겁에 태어났죠. 그럼 이제 양인이 아니고 음인이라고 말하는데, 음인이나 월겁은 사주에 이제 편관과 편인이 있어야 합니다. 편관은 상신이고 편인은 이제 용신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월겁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편관이 없고 편인이 없으면 격을 이루지 않고, 또 이 월급으로 태어났는데 천간에 식상과 비견이 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격을 따르지 않고 식상생재로 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월급이라는 임무보다는 이제 돈을 벌러 나간다. 그래서 식상생재로 이도한 사주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이 아주 있는 사주 하나를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